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하나씩 해보시고 점점 조금씩 건물들을 좀 이쁘게 바꿔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용주TV 강용수입니다. 오늘은 건물 리모델링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카페에 글을 보니까 건물을 사셔서 리모델링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는 것도 힘들었고 방도 잘 안 나가고 하자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건물 샀으니까 리모델링도 막 새로 하고 싶고 좋게 만들어 갖고 하고 싶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외주한테 다 맡기자니 돈이 많이 드니까 셀프로 직접 막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건물 관리, 그 다음에 청소 관리, 세입자 관리, 공인중개사 관리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좋은 건데 마음이 뭐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셀프로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종류에는 장판, 도화로 교체, 도배, 등 교체, 스위치 교체, 몰딩, 욕실 타일 교체, 세면대라든지 기타, 도기들 교체, 그 다음에 싱크대 교체, 가스레인지, 붙박이장, 에어컨 교체, 샤시 교체 이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다고 하면 그걸 걷어내고 새로운 장판을 까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장판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싼 장판도 많이 있지만 원룸에는 주로 데코 타일을 많이 씁니다. 나무나 강마루로 하게 되면 금방 파손이 되고 장판 같은 경우에는 의자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올려놓은 자국들이 남아서 굉장히 금방 파손되는 게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하기 쉬운 게 데코 타일인 겁니다. 그래서 데코 타일 중에서도 너무 화이트하지 않은 거 흰색이 좋긴 한데 흰색으로 하게 되면 때도 많이 타고 안 지워지는 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화로 교체. 그 전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슬라이드를 열어서 누르고 손잡이 따로 있는 그런 형태의 도화록을 썼었죠. 그리고 슬라이딩이 없어지고 그냥 버튼은 있더라도 핸들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도화록은 일반 도화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일부 건물들이 그런 도화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장나면 몇 개 교체하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스마트 도화록으로 교체했어요. 그런데 스마트 도화록 교체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도화록을 사면 거기에 어떻게 교체하라고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만 보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배 부분이 있죠. 도배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이트톤의 계열로 하다 보니까 원룸 세입자들이 벽을 기대 있거나 침대 옆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생활에 때가 좀 묻습니다. 그래서 도배를 다시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생기고요. 도배를 너무 자주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도배를 직접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단열 벽지라고 해서 비싼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침대 옆에 있는 그 생활 자국이라든지 기대서 생긴 얼룩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고 생기더라도 이렇게 닦으면 다 닦이는 그런 형태라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고 만약에 파였다든지 찢어진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냥 한 장만 뜯어내고 다시 거기다가 한 장을 붙이면 되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다음에 다시 수정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종이 도배를 한다. 두 번째는 단열 벽지를 붙인다. 세 번째는 페인트 도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페인트 도장을 하려면은 도배지를 다 벗겨내고 거기다 미장 작업이라고 좀 면 좁게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해야 돼서 그건 좀 셀프로 하기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열 벽지 시공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 교체. 2015년 이전 건물들은 아직도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꽤 많아요. 요즘 LED 등은 엄청 쌉니다. 형광등 가격보다도 싸니까 그냥 LED 등으로 딱 한번 교체해 놓으면 일반 등에 비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바꿔놓으면 오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장나도 등을 갈거나 안전기를 교체하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통째로 그냥 교체하면 돼서 교체하기도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콘센트 있잖아요. 전기 이 스위치 콘센트라든지 플러그 콘센트 같은 경우는 옛날 것들은 오래되면 노랗게 변색되잖아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콘센트를 이제 교체해주고 있거든요. 교체하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메인 차단기만 내린 상태에서 있는 선 뽑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꽂으면은 콘센트 교체하는 거야. 드라이버만 하나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딩이 사실은 옛날 건물들은 좀 촌스럽죠. 멀건 체리 색깔이라든지 약간 살색 비슷한 오크색으로 연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페인트 칠을 하면 됩니다. 몰딩에다가 뭐 물론 시트지를 붙일 수도 있고 몰딩을 새로 교체할 수도 있는데, 몰딩을 새로 교체하는 거는 연장들을 또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시트지에 먹는 고급 페인트를 사서 아주 소형 롤러를 이렇게 바르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붓 조그만 거 사다가 이렇게 하면 뭐 한 10,000원만 있어도 방 하나 정도는 다 사서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욕실 교체, 요게 사실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욕실에 변기라든지 세면대, 샤워대, 타일 교체하는 이런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교체, 낡은 싱크대를 교체하는 경우들이 있고,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경우,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 수납 공간이라든지 TV장을 이제 한 면을 다 이제 붙박이장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옛날 건물에는 그런 형태가 없이 그냥 TV 테이블 정도만 하나 있고 거기에 TV가 이제 올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붙박이장들을 많이 설치해줘서 붙박이장 설치, 그 다음에 샤시를 교체해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리모델링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의 리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있어요. 셀프로 가능한 거는 도배입니다. 도배 같은 경우에는 풀 바르는 기계도 사야 되고 재단도 해야 되고 풀 발라서 말아가 또 붙여야 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합지 도배는 가까운 지물포에 가시면 인터넷보다 더 저렴하게 풀을 발라서 재단까지 해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도배를 재작년까지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5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럼 제가 필요한 거는 칼, 그 다음에 붓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끓을 때 쓰는 이렇게 연장이 있는데 펼칠 때 쓰는 붓 정도, 이렇게 3개 정도만 사면은 도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니까 한 3시간이면은 원룸 하나 도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열 벽지로 시공법을 바꾼 이유는 비용은 좀 비싸지만 한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단열벽지 시공해 놓은 원룸들은 아직까지 다시 교체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페인트 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저는 적용하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 교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화로 교체, 가스레인지 교체.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레인지를 요즘에는 많이 안 쓰잖아요. 가스레인지를 가스 공급 업체에다 연락해 가지고 막아달라고 해주시면은 오셔서 이제 연결된 배관을 풀로 막아주실 겁니다. 막아준 상태에서 인덕션이 있고 하이라이트라고 하나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인덕션을 놓게 되면 전용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라는 제품으로 그냥 설치해주면은 실제 가격이 뭐 10만 원 이내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 도배, 등 스위치 교체, 도화로 교체, 가스레인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셀프가 아닌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타일하고 변기, 세면기 교체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직접 합니다. 타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붙이는 건 어렵겠지만 기존에 붙어 있는 거를 한 칸을 떼내거나 아니면 한 면을 새로 하는 경우죠. 타일을 새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금이 가거나 들뜨거나 했을 때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각조각 내서 다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세면대 다는 거, 그다음에 변기 교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 손기술이 난 좀 있는 편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설치하는 경우는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죠. 이 붙박이장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의뢰하면 되는데 90만 원 정도면 교체하니까 세입자가 나갔을 때 붙박이장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기도 하고, 방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일 경우에는 붙박이장 설치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바로 해주기도 하고, 방이 한 2주 정도 비어있다 그런 경우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도배를 하거나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편이죠. 마지막으로 샤시가 있는데요. 샤시는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샤시를 원룸 한 칸씩 교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체 건물을 다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샤시를 새로 교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웬만하면 기존 샤시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색깔 정도를 바꾸는 그런 정도로만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셀프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렸어요. 세탁기, TV, 냉장고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름 오래 가고 디자인도 이뻐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제품은 그냥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하나씩 내가 레벨이 1단계 올라갔다, 2단계 올라갔다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건물들을 좀 이쁘게 바꿔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모델링은요, 밤 늦게 가서 퇴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주말에 편안한 시간에 여가를 보내는 것처럼 즐겁게 하는 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저같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하는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